밤에 소변 때문에 3번 이상 일어나시는 분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혹시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2시, 4시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에서 깬 적이 있으시죠? 이렇게 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이 찌뿌둥하고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낮에는 또 어떤가요? 밤에 제대로 못 잔 탓에 오후만 되면 졸음이 쏟아지죠. 저녁 먹고 나면 벌써 눈이 감겨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또 새벽에 깨는 악순환의 반복. 병원에 가봐도 딱히 이상은 없다고 하고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라는 이야기만 들으셨을 텐데요. 그렇다고 수면제를 처방받아 먹기엔 부담인데 밤마다 이렇게 고생할 수도 없을 노릇입니다. 혹시 지금도 밤에 일어날까봐 저녁에 물 마시는 것도 꺼려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외출할 때마다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생기셨나요? 이렇게 야간뇨와 잦은 소변 때문에 일상생활까지 위축되고 잠 못 자는 고통이 매일 반복되니 정말 답답하고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문제가 바나나 하나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65세 이상 노인 6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연구에서 하루에 바나나 1개씩 2주간 꾸준히 드신 분들의 불면증 점수가 평균 2.43점 감소했고 야간뇨 횟수도 현저히 줄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왜 바나나가 이렇게 효과적인지 그리고 어떻게 드셔야 일주일 만에 밤에 푹 주무실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왜 나이 들면 밤에 자주 깰까요? 도대체 왜 나이가 들수록 야간뇨가 심해지는지 궁금했던 적 있으시죠? 병원에서는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만 하는데 사실 야간뇨에는 숨겨진 진짜 원인이 있습니다. 야간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 나트륨, 즉 소금인데요. 자,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볼게요. 시청하고 계신 부모님들 평소 어떤 음식들을 즐겨 드시나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젓갈, 장아찌. 흔히 부모님들이 평소에 즐겨 드시는 식탁 위 반찬들을 읊어봤습니다. 이런 전통 음식들은 대부분 짠맛이 강한데요. 특히 라면 드시고 나서 그날 밤에 더 자주 깨신 경험 있으시죠? 김치찌개 먹고 난 날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다 짜고 맵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짠 음식을 많이 드시면 우리 몸속에 나트륨이 과도하게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 짠 나트륨을 희석시키려고 더 많은 수분을 몸속에 붙잡아 두려고 하는데요. 결국 혈액량이 늘어나고 밤에도 계속 소변이 만들어지면서 자꾸 화장실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럼 바나나가 정말 야간뇨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네, 정말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에는 야간뇨를 해결해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칼륨인데요. 칼륨은 우리 몸속에서 나트륨의 천적 역할을 합니다. 마치 몸속에서 대청소를 하듯이 과도한 나트륨의 손을 붙잡아서 소변으로 내보내주는 건데요. 바나나 한 개에는 무려 375mg의 칼륨이 들어있어서 하루 권장량의 15% 정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꾸준히 드시면 몸속 나트륨과 수분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싱겁게 드시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평생 먹던 짠 음식을 갑자기 끊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때는 바나나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나의 놀라운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나나에는 우리 몸의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늘려주는 신기한 능력이 있거든요. 혹시 젊었을 때는 머리만 베개에 닿으면 바로 잠들었는데 요즘은 잠자리에 누워도 한참 뒤척이시나요? 이것도 바로 멜라토닌 부족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바나나 2개를 먹은 후 2시간 뒤에 혈중 멜라토닌 농도가 무려 3배에서 5배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멜라토닌이 왜 중요하냐면 멜라토닌은 단순히 잠만 재우는 게 아니라 밤 동안 우리 몸이 소변을 덜 만들도록 조절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충분하면 밤에는 소변 생성이 줄어들고 방광도 더 많은 소변을 저장할 수 있게 되어서 밤중에 깨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바나나가 야간뇨에 좋은 또 다른 이유는 바나나가 방광을 자극하지 않는 순한 과일이라는 점입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녹차, 신맛이 강한 귤이나 오렌지, 이런 음식들은 방광을 자극해서
소변을 더 자주 마렵게 만드는데요. 특히 커피 마시고 나면 화장실이 더 자주 마려우셨죠? 오렌지나 귤 많이 드신 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험들이 다 과학적 근거가 있었던 겁니다. 바나나는 산도가 낮고 자극성이 거의 없어서 오히려 예민해진 방광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바나나는 첫째, 칼륨으로 나트륨을 배출시켜주고, 둘째, 멜라토닌을 늘려서 밤 소변량을 조절하고, 셋째, 방광 자극 없이 순하게 작용해서 야간요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천연 도우미인 셈이죠. 야간요만 해결되면 잠도 잘 올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잠도 잘 옵니다. 사실 야간요와 불면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밤에 자꾸 깨다 보니 깊은 잠을 못 자게 되고 결국 만성 불면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침대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나 이런저런 생각이 다 떠오르면서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잠이 안 오고 새벽 3시, 4시에 깨서 천장만 바라보며 내일 또 피곤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또 화장실 때문에 깨고,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는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데요. 사실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바나나가 바로 그 해답인데요. 바나나 안에는 잠을 부르는 특별한 성분들이 들어있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이 트립토판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으로 바뀌고, 이 세로토닌이 다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바나나를 먹으면 트립토판, 세로토닌, 멜라토닌 이런 순서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되는 거죠. 특히 바나나에는 이 과정을 더 원활하게 해주는 비타민 B6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바나나 한 개만 드셔도 비타민 B6 하루 필요량의 25%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혹시 따뜻한 우유 마시면 잠이 온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것도 바로 우유 속에 들어있는 트립토판 때문이었는데요. 바나나에는 우유보다 훨씬 많은 트립토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나의 수면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나나에는 근육을 편안하게 해주는 마그네슘과 칼륨도 풍부하거든요. 혹시 잠들기 전에 다리에 쥐가 나서 깨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깨나 목이 뻣뻣해서 뒤척이다가 잠을 못 이루신 적은요? 이런 증상들이 바로 마그네슘과 칼륨 부족 때문일 수 있는데요. 바나나의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켜주고, 칼륨은 근육 경련을 방지해주면서 편안한 숙면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드시면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바나나의 수면 효과가 정말 있는지 실제로 임상 연구도 진행되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65세 이상 노인 62명을 대상으로 2주간 바나나 섭취 효과를 시험한 결과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에 바나나 한 개를 드신 그룹은 불면증 척도 점수가 평균 2.43점이나 감소했고, 바나나 2개를 드신 그룹은 2.5점이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개선인지 언뜻 들어서는 잘 모르시겠죠? 바로 수면제를 먹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효과인데요. 게다가 부작용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수면제는 중독될까봐 무섭다 걱정하시는데, 바나나라면 그런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잖아요. 연구팀은 이런 결과에 대해 바나나의 풍부한 멜라토닌과 트립토판이 몸의 긴장을 완화하고 체온을 약간 높여서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연구에 참여했던 어르신들은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다, 낮에 피로감이 덜하다, 이런 후기들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냥 바나나 한 개로 야간요도 줄이고 불면증까지 해결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혹시 지금도 베개 옆에 수면제나 소화제 두고 주무시는 분들, 이제 바나나 한 개면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바나나만 먹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바나나만 챙겨 드셔도 사실 충분하지만 함께 먹으면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수면 효과를 몇 배로 높여주는 꿀조합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꿀조합은 바로 바나나와 따뜻한 우유입니다. 잠 안 올 때 따뜻한 우유 한 잔 마셔라, 이 말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이건 그냥 옛말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우유에도 바나나와 마찬가지로 트립토판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트립토판 공급량이 2배로 늘어나면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이 훨씬 활발해집니다. 특히 따뜻한 우유는 체온을 약간 올려주는데 이게 바로 잠이 오는 신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쯤 바나나 반 개를 잘라서 따뜻한 우유 1컵과 함께 드시면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됩니다. 혹시 우유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무가당 요거트를 바나나와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꿀조합은 바나나와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하면 고소한 맛부터 떠오르시죠? 그런데 아몬드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몬드에는 바나나보다 더 많은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 근육 이완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거기에 바나나의 트립토판까지 더해지면 말 그대로 멜라토닌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다리에 쥐가 나시는 분들께는 이 조합을 정말 추천드리는데요. 새벽에 갑자기 종아리가 뒤틀리면서 깨신 적 있으시죠? 바나나 1개와 아몬드 10개 정도를 함께 드시면 근육 경련도 줄어들고 깊은 잠도 주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몬드 우유에 바나나를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꿀조합은 바나나와 오트밀입니다. 오트밀, 즉 귀리죽은 우리 부모님 세대에겐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 건강식으로 많이 주목받고 있는 음식입니다. 오트밀에도 멜라토닌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밤에 배가 고파서 잠 못 이루시는 분들께 특히 좋은데요. 저녁 먹고 2-3시간 지나면 속이 헛헛해서 뒤척이시는 분들 계시죠? 바나나를 썰어서 오트밀에 넣고 우유나 물로 끓여서 죽처럼 만들어 드시면 든든하면서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꿀조합은 바나나와 키위입니다. 키위는 신맛 때문에 밤에 먹기엔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밤에 신 것 먹으면 속 쓰린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 키위에는 바나나 못지않은 수면 효과가 있습니다. 키위에는 세로토닌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바나나의 멜라토닌과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됩니다. 바나나의 단맛이 키위의 신맛을 중화시켜주기도 하고요. 바나나 1개와 키위 1개를 과일 샐러드로 저녁 후식으로 드시면 각각의 수면 개선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꿀조합을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어떤 조합이 가장 끌리시나요? 중요한 건 이런 조합들을 언제 드시냐인데요.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식사 후 2-3시간 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쯤입니다.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 때문에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이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바나나가 이렇게 좋다면 누구나 마음껏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좋은 바나나지만 모든 분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릴 4가지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바나나를 드시기 전에 꼭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앞서 바나나의 칼륨이 야간요에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칼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나를 많이 드시면 혈액 속에 칼륨이 과도하게 쌓여서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증상이 심해지면 근육에 힘이 빠지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으니까 만성 홍파병 3단계 이상 진단 받으신 분들은 설마 바나나 하나가 뭐 그리 위험하겠어?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바나나 1개에는 탄수화물이 약 26g 들어있어서 혈당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잘 익어서 갈색 반점이 많은 바나나는 당 함량이 더 높아지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바나나를 드시려면 과일이니까 몸에 좋겠지 하고 방심하지 마시고 되도록 덜 익은 바나나를 선택하는 게 좋은데요. 한 번에 반 개 정도만 드시면서 다른 단백질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를 드신 만큼 다른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세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입니다. 고혈압약은 바나나의 칼륨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약물들은 체내 칼륨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바나나까지 많이 드시면 혈중 칼륨이 과도하게 높아져서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바나나 한두 개 정도로 즉시 위험해지지는 않지만 매일 꾸준히 드신다면 되도록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바나나를 조심해서 드셔야 할 분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들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안심하고 바나나의 효능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건강한 분들에게는 바나나가 정말 좋은 음식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적당히 드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바나나의 효과는 하루 이틀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최소 일주일은 꾸준히 드셔야 몸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고 2, 3주 정도 지나야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며칠 해보고 별 효과 없네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루에 1개 정도 챙겨 드셔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댓글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